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스페시픽한 어떤 특정 영역의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자체 에이펙스 기능하고 오라클 DB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겠지만 실제 리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만을 갖고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아니면은 뭐 다음 차수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다이나믹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오라클 APX의 하나의 리전 타입이기 때문에 다이내믹 컨텐츠도 많이 활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에이펙스보다는 PLSQL의 기능에 더 가까운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자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우편번호 검색하는 거, 그 인터페이스 하는 거, 뭐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살 때라든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할 때라든가 보통 이제 우편번호 검색을 해서 우편번호를 찾아서 입력을 하는 형태의 업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한우하고 수입육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이력 번호도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이 수입육이나 한우를 살 때 이제 이력 번호가 전부 다 이 라벨에 붙어 있잖아요. 그 이력 번호를 검색을 하면 그 이력 번호에 의해서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이 고기가 언제 도축이 된 거고 언제 수입이 된 거고 어디에서 수입이 된 거고 수입한 날짜나 도축한 날짜가 언제고 그리고 유통기간이 언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에, 데이터를 에, 이 공공 데이터로 오픈해서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이 업무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터페이스 하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샘플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조금 전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지금 화면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실제 개발 프로젝트 시스템에서 어,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제 노트북에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APX에 새로 구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모용 형태로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회원 가입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인사 관리를 할 때든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본인의 집 주소, 뭐 회사 정보 이런 것들을 로 입력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우편번호를 제공해 주는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버 업체들이 다음이나 아니면 카카오 쪽에서 많이 서비스를 해주는데 제가 최근에
네, 외부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카카오 쪽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카카오 쪽이고, 카카오 쪽에 우편번호를 가지고 오는 방식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그냥 제가 임시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이런 식의 화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우편번호를 손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검색을 해서 정확한 우편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 유형은 또 우편번호를 찾기 위해서 우편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음 카카오 쪽에 그 내용을 그쪽에서 서비스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편번호를 가지고 오는데 검색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면 콩파구를 검색을 하면 뭐 흔히 어, 보셨던 그런 어떤 UI일 거예요. 음. 다음 카카오의 우편번호 검색하는 것을 콜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주소를 찾으면 클릭하게 되면 우편번호를 가지고 오고 해당되는 주소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본인이 상세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 방법입니다. 에, 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우편번호, 주소, 주소 상세가 들어가 있는 이런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폼을 하나 만들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즉,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CSS 클래스를 제가 미리 선언해 놓은, 만들어 놓은 이 이름을 어, 다이내믹 액션을 통해서 이 CSS 클래스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이 결국은 CSS 클래스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페이지 레벨로 가보시면 페이지 레벨에 오른쪽에 다음에서 그 주소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주소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 URL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어, 현재 이거는 제가 구글링을 해서 샘플이 나와 샘플을 보고 제가 참조를 해서 제가 제 에이펙스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 자바스크립트는 그대로 임포트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CSS 클래스의 이름을 주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어,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가지고 온 이 값을 존 코드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 화면 필드에 있는 P2 P2 우편번호에다가 갖다 넣는 거고요. 셋밸류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풀 어드레스하고 익스터널 어드레스를 두 개를 합쳐서 P2 언더바 주소라고 하는 필드에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그런 그냥 자바스크립트예요. 얘만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임포트 시키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이 사항을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요 두 가지의 작업만으로 이 두 가지의 작업만으로 이 G 버튼을 눌렀을 때 에, 조금 전에 실제 했을 때처럼 이 데이터가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이 돌아서 샘타워라고 하는 건 없나 보네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값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본인이 선택해야 될 우편번호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값을 가져다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 쪽 가져오는 방법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복잡한 방법은 아니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집이라고 하는 버튼에 CSS 클래스만 디파인 시켜주고 이게 이렇게 다이내믹 액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CSS 클래스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페이지 레벨에서 초기에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 화면에 필드에 갖다 놓는 이 작업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편 번호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방금 보여드린 그 기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입력을 된 다음에 뭐 저장 버튼이나 수정 버튼을 만들어서 어, 클릭하게 되면 자기 테이블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음, 우편 번호를 가지고 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의 이력 번호를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샘플이 되겠는데요. 물론 바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바코드 클릭을 해서 그 바코드 클릭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바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력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 이력 번호에 의해서 이 이력 번호는 수입산 어, 수입산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산일 경우에 이력 번호고요. 밑에 거는 한우일 때의 이력 번호입니다. 위에 수입산 이력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게 이 이력 번호에 의해서 이게 수입할 때의 BL 넘버 보통 이게 송장 번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수입할 때 송장 번호. 그 BL 번호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 이력 번호에 의한 그 고기가 언제 생산이 됐고 언제 생산이 종료가 됐느냐 생산 시작일자하고 생산 종료일자를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 이력 번호를 서비스하는 그쪽 오픈 데이터 서비스 해주는 쪽에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테이블 안에다가 내가 만든 테이블 안에다가 저 정보를 계속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을 이력 번호를 여기 바코드로 표시도 해놨고요. 제가 테스트로 예를 들어서 어, 다른 거를 입력을 해보면 다른 이력 번호를 입력을 하고 지금 초기에 입력할 때는 이력 번호가 없죠. 예. 그럼 다시 저장이 돼서 지금 요 데이터가 갖고 와서 처음에 들어갈 때 메시지가 내 테이블에 없으니까 에러가 한번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온 데이터를 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시켜 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이 데이터가 다시 뿌려지는 거죠. 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살펴보면 이력번호라고 하는 아이템, 이 이력번호라고 하는 아이템이 값을 입력을 하면, 즉, 이 이력번호에 다이내믹 액션을 써서, 어, 이 이력번호의 값이 변경이 되면, 즉, 체인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액션들이 제일 처음에 이, 제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잠시 그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수입력 이력 관리라고 하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입력한 이력 번호라고 하는 이 값을 갖고 검색을 해서 있으면 읽어서 화면에 뿌려주고 없으면 리턴 코드로 어, 값이 없다, yes, no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초기에 입력을 했을 때 없으면 리턴 코드가 리턴 코드가 no이면 리턴의 위에 이 서버 사이드 코드가 실행이 돼서 처리된 그 결과의 값이 이 리턴이라고 하는 아이템의 값이 리턴 값으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그 값이 노이면 이 메시지를 뿌려라. 등록된 이력 번호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뿌리라는 얘기고요. 예스면은 다음 걸 실행을 하겠죠. 다음 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 테이블에 그 외부에서 서비스해주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 이 테이블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그 내 테이블의 데이터에 이력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 그 이력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요 세 개의 칼럼을 읽어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켜라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력번호를 갖고 왔으면 그거를 이제 바코드로 디스플레이 시켜라라고 하는 형태의 작업을 보통 바코드를 바코드로 변환시켜주는 이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업체입니다. 바코드.tech-it.com에서 바코드에 이 값을 입력을 시켜주면 바코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예, 이렇게 이쪽의 URL에다가 제 이력 번호를 집어넣어서 어, 이 호출을 하면 이미지 파일로 이 이력 번호가 제 P3 바코드 이 이미지 이 URL이 P3 바코드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표시가 된 거고 바코드를 표시를 할 때는 디스플레이 온리로 해서 얘를 HTML로 왜냐면 이 소스 자체가 HTML 소스니까 그렇죠? 퍽스의 img HTML 소스의 값을 바코드에다가 뿌리는데 보통 이제 디폴트로 아이템을 만들면 이게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HTML 형태로 어, 디스플레이를 해라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우 이력 번호도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한우 이력 번호도 보면은 한우 이력 번호라고 하는 이 아이템의 값이 바뀌면 한우 이력 관리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되 방금 입력한 한우 이력 번호라고 하는 아이템을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고 만약에 이 프로시저가 실행이 돼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리턴 값에다가 어, 값을 입력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뭐 얼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턴 값이 노이면은 이 얼러트를 뿌리고 예스면은 이것이 실행이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컨디션에 의해서. 그리고 값이 있으면은 그 값을 읽어다가 이번에는 공통 항의 이력 데이터라는 테이블에서
요 두 개의 칼럼을 읽어서 요 필드, 이 필드에다가 그 값을 뿌려라 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쪽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input, 그 다음에 리턴되는 아이템 값을 이렇게 어사인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제가 QR 코드를 한번 해봤는데, 어, 이 아이템은 이번에 새로 생긴 QR 코드라고 하는 어, 타입이에요. 아이템 타입. 그래서 이 QR 코드라고 하는 아이템 타입으로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값만 어사인 시켜주면 한우 이력 번호, 여기서 입력한 이 한우 이력 번호라는 값을 QR 코드라는 값에다가 셋 밸류로 이렇게 값을 할당만 시켜주면 그 왜냐면 이 QR 코드는 이제 에이펙스 내부적으로 이미 QR 코드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전에 바코드처럼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바코드 URL을 만들어서 갖다가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바코드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얘가 수입일 경우에 제가 하나를 카피하고 와서 얘를 딴 걸로 바꾸면 이름이 있는 거고, 예, 새롭게 디스플레이가 되죠. 속이 없는 것일 경우에는 없다고 나오고 저장돼 가서 다시 한번 화면에다가 바뀐 이 값을 화면에다가 뿌려줍니다. 한우 이력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우도 다른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외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정보를 갖고 온 다음에 내 테이블에다 저장시켜 놓고 그거를 읽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얘가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기 위해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이력번호 화면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이 이력번호는 이력번호와 BL 넘버, 그다음에 각각의 도축에서 이런 식의 정보를 내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우 이력번호를 복사한 다음에 검색하는 창을 불러서 다시 한번 조회를 시켜보면은 한우는 국내 어디서 도축을 했으며 이게 합격했는지 등급이 뭔지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음, 외부 서버에서 접속을 해서 내 테이블에다 갖다 놓은 그 정보를 읽어서 보여준 겁니다. 요 내부 과정은 프로세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 프로시저를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수입력 이력 관리라고 하는 아까 다이내믹 액션에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을 했잖아요. 호출을 할 때 이력 번호를 건네주고 그 다음에 리턴 밸류를 아웃으로 남겨주는 형태의 프로시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입력 이력 번호를 서비스해주는 업체가 이 미트와치라고 하는 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해주는 미트와치라고 하는 서버에서 이 수입력 이력 번호를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터와치에 회원 가입을 하면 요거는 제가 가상의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이건
유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이 아이디가 여기에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 등록된 회원 아이디하고 이력 번호를 같이 조합을 해서 이 URL을 생성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이펙스 웹 서비스에 레스트 리퀘스트로 이 URL을 주면서 개방식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관련되는 정보를 이 리스판스 쪽에다가 데이터를 다 넘겨주겠죠. 네, 넘겨주면 일단 넘겨준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넘겨서 받을 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력 번호인지 등록되지 않은 이력 번호인지를 일단 리턴 코드를 받아서 일단 체크하기 위해서 리턴 코드를 일단 받았고요. 리턴 코드가 0이면 리턴 코드가 0이면 지금 이 테이블의 구조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축산물 이력 정보하고 한우 수입육 이게 크게 세 가지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축산물 이력 정보는 수입육이든 한우든 전부 다 데이터를 여기에 JSON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 데이터가 일단 임시적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이내믹하게 바로 그냥 얘를 파싱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수입육이든 한우든 그 호출을 해서 리턴 받는 리스판스로 받는 모든 값들을 일단 이 테이블에다가 일단 다 저장을 테이블의 하나의 칼럼에다가 이 값을 다 저장을 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칼럼을 읽어서 그거를 한우 쪽에다가 집어넣을지 한우 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육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지 내부적으로 프로시저가 이렇게 에, 구분해서 따로따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들을 보시면 수입육 같은 경우에 각각 칼럼으로 다 쪼개져 있어서 이런 값들이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조회를 했을 때 여기서 조회를 했을 때 이 갖고 오는 이것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즉, 이 테이블에서 읽어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겁니다. 한우도 마찬가지고요. 한우하고 수입육은 이제 관리하는 컬럼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프로시저에서 기존에 에, 기존에 있으면 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미 이 공통에 들어가는 이 축산물 이력 정보 테이블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단 지운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리턴 L 언더바 리스판스가 리퀘스트에서 개방식으로 가지고 온 이 L 언더바 리스판스 이 값이 되겠죠. URL을 주고 개방식으로 가지고 온 L 언더바 리스판스의 그 값을 통째로 요 필드에다가 JSON 언더바 데이터라는 칼럼에 이 값을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이 축산물 이력 정보라는 테이블에서 다시 값을 읽은 다음에 이제 수입육은 이제 수입육 쪽에 그 해당되는 칼럼들을 다 분리를 해서 예, 순위 이력 데이터 쪽 칼럼에다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즉 공통 이 축산물 이력 쪽에 들어가 있는 아까 L 언더바 리스판스로 들어가 있는 제이슨 데이터라고 하는 이 칼럼을 읽어서 얘를 파싱을 합니다. 각각의 칼럼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제이슨 타입을 제이슨 테이블이라고 하는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자동적으로 파싱을 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칼럼들을 이 해당되는
이 테이블에다가 다 저장시켜 놓는 형태로 일단 저장시켜 놓고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아까 제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셀렉트를 해서 얘의 이력 번호나 BL 넘버나 아니면은 여기에 생산 시작 일자나 생산 종료 일자를 컬럼을 갖고 와서 화면에다가 뿌려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방식은 외부 서버 데이터를 접속을 해서 해당되는 그 주소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해서 객방식으로 콜한 다음에 갖고 오는 이 리스판스 결과 값이 사실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갖고 와서 제스 타입으로 저장해놓고 파싱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이때 한우는 좀 다른 게, 한우는 다른 게,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위에 부분은 URL이 좀 다르죠. 아까는 미트와치라고 하는 정보기관이었고, 여기는 이제, 어, OR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니지만, 공공 서비스를 해주는 그쪽 서버에 접속을 해서 키를 입력을 하고 이력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에펙스의 웹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이 마찬가지로 객방식으로 에일러드바 리스판스로 값을 갖고 오면은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축산물 공통 쪽에다가 이 리스폰스 값을 하나의 칼럼에다가 리턴받는 모든 값을 일단 여기다 다 임시로 저장해 놓고 얘를 읽어다가 여기에 보시면 이 제이슨 데이터라고 하는 칼럼을 읽어서 얘는 제이슨 타입이 아니고 XML 타입으로 데이터를 거기서 쏴주기 때문에 XML 타입으로 파싱을 해서 XML 타입으로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일련의 이 패키지는 외부 서버 서로 다른 두 개의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서로 다른 외부 공공 데이터 서비스 해주는 쪽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조건에 맞는 URL을 리퀘스트하고 그 결과를 리스폰스를 받아서 내 테이블에다 저장시켜 놓고 그 테이블을 갖고 파싱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테이블에다가 다 쪼개서 집어넣어주는 형태의 이 프로시저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얘를 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아까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이력 번호를 입력한 이 아이템의 값이 바뀌면 환후 이력 관리라고 하는 아까 그 패키지 프로시저를 호출을 해서 이력 번호를 건네주고 건네준 다음에 리턴 값을 받아서 값이 있느냐 없느냐 얼러터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값이 저장이 생성이 돼갖고 값이 저장이 됐으면 우리 한우 이력 테이블에서 그 해당되는 이력 번호를 입력을 해서 원하는 칼럼을 읽어다가 내 화면에 있는 아이템에다가 값을 뿌려주는 이런 형태로 화면이 에,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프로시저에서 값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정보는 음, 뭐 기본적인 에이펙스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의 그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외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에이펙스 화면에서 서로 활용하는 쪽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 그다음에 이력번호 데이터를 외부에서 갖고 와서 내 테이블에다가 관리하면서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형태의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외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크리스티나 아직도 계시죠? 크리스티나.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사실, 에, 그 강의 및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거기서,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답을 못 해준 게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입사일자라고 하는 게 이제 YYYYMMDD에 HH24 MISS라고 하는 게 텍스트거든요, 이거. 데이트를 읽어서, 포맷을, 저거를 뭐 투 캐릭터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저 입사일자라고 하는 칼럼이, 이, 데이트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이제 제가 화면에다가, 표출할 때는 이 입사일자를 플레인 텍스트로 이게 포맷 마스크만 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줘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얘를 이제 링크를 합니다. 링크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 값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원번호라고 하는 칼럼을 링크를 달아서 여기에 7번 페이지를 호출하는데 화면에 있는 입셀자 칼럼을 7번 페이지에 있는 데이트 밸류로 이 값을 그냥 남겨주는 그냥 단순한 기능인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그 오라클 에이펙스 포럼에도 한번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콜론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APX에서 콜론이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게 내부적으로 이걸 뭐라고 칭하더라? 하여간 어떤 내부적으로 쓰는 어떤 값인지 아니면 얘를 파싱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에 값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여기에 이놈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음. 네, 콜로는, 에이펙스 안에, 엔진 안에서 에이펙스 페이지를 이동하는 할 적에 엔진이 세퍼레이터를 콜론으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칼럼의 발류가 콜론을 가지고 있으면 파싱이 이 발류를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이스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스케이핑 캐릭터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누운 슬래시 있죠. forward slash. 그래서 발류 앞에 파운드 그 앞에 이렇게 forward slash 막대기 앞으로 누운 거를 앞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입사일자의 포맷 마스크에다가 아니요, 그 링크에다가 리, 값을 아, 보내잖아요. 예, 그 예, 예. 값의 value 안에 이렇게 앞으로 누운 이렇게 생긴 아니 파운드 앞에요. 파운드 앞에 네. 앞뒤로 다 줘야 그리고 되겠죠? 네, 파운드 뒤에. 네. 그래서 그게 escaping character이거든요. 그래서 value를 아,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값을 하나로 칠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데서도 저런 백슬래시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백슬래시를 사용하는 케이스를 몇 번 본 것 같긴 해요. 저도. 네네. 네. 예. 백슬래시 아니라 forward slash. 앞으로 누운 거, 뒤로 누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누운 거. 넘어가네. 이렇게 하니까. 네. 예, 넘, 저희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 넘어갑니다. 네. 아마 다큐멘테이션에 이게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그냥 텍스트인데, 뭐, 별도로 변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인데 텍스트 값을 왜 못 갖고 넘어가나. 이렇게 심플하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검색해 보니까 이 콜론에 뭔가 이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근데 매길 때 그렇게 역설시를 주면은 값을 제대로 갖고 넘어가는군요. 오케이. 네. 음.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